안녕하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정혜에게 의자를 권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혜는 의자에 앉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세요. 의사의 말에 정혜는 더욱 긴장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결과라는 뜻이죠. 검사 결과 두 분은 친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유사도가 99.999%입니다. 의사의 말에 정혜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무정자증 아들인데 며느리 아이는 어쩌다 내 손자를, 무슨 사연이 있을지, 어떤 반전이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한 단독주택, 오래된 기와 지붕 아래로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윤정혜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죠. 마치 누군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혜는 낡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인합니다. 평생을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 있죠. 집을 나서기 전 정혜는 거실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들 진수가 어릴 때 찍은 사진, 결혼식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며느리 은혜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하지만 그 마지막 사진은 이미 서랍 깊숙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왜 또 나는 거야?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시장까지 가는 길, 이웃 할머니들과 마주치면 안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정혜 씨,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나? 그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시장에서 두부를 사고 나무를 고르는 정혜의 손길은 여전히 꼼꼼합니다. 장사하는 아주머니들도 정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좋은 것만 골라줍니다. 하지만 정혜는 늘 한 사람분의 반찬만 삽니다. 예전에는 세 사람분을 샀었는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갈하게 밥상을 차리는 정혜. 된장찌개 한 그릇, 나물 몇 가지, 김치 한 접시.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대충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죠. 예전엔 며느리가 밥상 차려주던 날도 있었지. 숟가락을 들며 정혜는 문득 은혜를 떠올립니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의 은혜는 참 밝고 예뻤습니다. 부지런하기도 했고 시어머니인 정혜에게도 잘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정혜는 그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렸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분명 며느리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병원에 가자고 해도 은혜만 가고 진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검사를 미뤘습니다. 정혜는 그것도 며느리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죠. 그 애가 우리 집안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거야. 1년 전 결국 이혼까지 이르렀습니다. 정혜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였죠.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진수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끝까지 집안을 지키려 했지만 정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죠. 이혼 후 진수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정혜는 아직도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손자를 안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죠. 진수도 이제 40인데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정혜는 혼자 사는 집에서
매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에 대한 원망은 여전하지만 가끔은 그 애가 해주던 음식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명절 때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차례상이 생각나죠. 하지만 정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 못 낳는 며느리를 내쫓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것이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정혜. 드라마 속에서 화목한 가정이 나오면 부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되뇌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하루하루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정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혜의 평온한 일상은 며칠 후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 늘 하던 대로 화분에 물을 주고 마당을 쓸던 정혜는 우편함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홍색 봉투 하나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죠. 이게 뭐지? 광고지도 아니고. 정혜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봉투를 꺼내봅니다. 봉투 겉면에는 예쁜 꽃무늬가 그려져 있고 반짝이는 스티커까지 붙어 있습니다. 영락없이 돌잔치 초대장 같은 모양새죠. 누가 돌잔치 초대장을 보냈을까? 정혜는 봉투를 뒤집어 발신인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고은혜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는 더욱 충격적인 글귀가 적혀 있죠. 태윤 엄마 아빠 고은혜 이경모 드림. 정혜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였던 은혜가 재혼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아이까지 낳았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애가 아이를 낳았다고? 정혜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엽니다. 안에서는 예쁘게 꾸며진 돌잔치 초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는 아기 사진 한 장. 정혜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너무나 익숙한 눈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둥글둥글한 눈,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까지. 정혜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혜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봅니다. 진수가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 100일 때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춥니다. 진수가 돌 때 찍은 사진과 초대장 속 아이 사진을 번갈아 봅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왼쪽 볼에 있는 점의 위치와 크기까지 일치하죠. 설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정혜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은혜는 분명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혼했는데 어떻게 재혼 후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진수와 이렇게 닮은 아이를 말입니다. 아니야, 말이 안 돼. 저 애는 우리 집안과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정혜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볼 때마다 진수 어릴 때 모습이 겹쳐 보이죠. 심지어 아이가 웃는 모습까지 진수와 똑같습니다. 정혜는 이런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정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진수의 아이라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을 달래죠. 진수는 분명 문제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은혜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심어졌습니다. 정혜는 초대장을 계속 들여다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집니다. 왜 은혜가 자신에게 초대장을 보냈을까요? 재혼해서 행복하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정혜는 초대장에 적힌 날짜를 확인합니다. 돌잔치가 일주일 후입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궁금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죠. 내가 왜 저의 돌잔치에 가야 해? 이미 남남인데. 하지만 정혜는 계속 아이 사진을 바라봅니다. 볼 때마다 진수가 겹쳐 보이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작은 점이 신경 쓰입니다. 진수도 어릴 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유전이라는 게 참 신기하긴 해. 하지만 이건 그냥 우연이야. 정혜는 자신을 계속 설득해 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모른다는 목소리, 확인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 말입니다.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계속 아이 사진과 진수 어릴 때 사진을 비교해 보죠. 비교하면 할수록 더욱 닮아 보입니다. 단순히 눈매만 닮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까지 비슷하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정혜는 결국 결심합니다. 돌잔치에 가서 직접 아이를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이 찜찜한 기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서 확인해 보자.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정혜는 초대장을 서랍에 넣고 내일 할 일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혜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어제 받은 초대장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수한테 물어봐야겠어. 직접 확인해야 속이 시원할 거야. 정혜는 휴대전화를 들고 진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진수가 받습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네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하세요? 진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지금 시간 있니?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해 보이거든요. 네, 뭔데요? 정혜는 초대장을 들고 깊은 숨을 쉽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은혜한테서 초대장이 왔더구나. 돌잔치 초대장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진수가 놀라는 기색이 느껴집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러가죠. 그게 뭔 소리예요? 내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은혜가 재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 그것도 너와 똑 닮은 아이를 말이야. 정혜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기로 합니다. 진수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은혜 소식은 들은 게 없어요. 하지만 정혜는 진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한 점을 느낍니다. 평소보다 말이 빨라지고 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죠. 진수야, 엄마한테 숨기는 거 없지? 저 애가 혹시 내 애는 아니지?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이혼했잖아요. 진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정혜는 아들의 반응이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걸까요? 그럼 내가 직접 보러 가자. 돌잔치에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 안 돼요. 왜 저희가 거기 가야 해요? 이미 끝난 일인데. 진수의 강한 반대에 정혜는 더욱 확신을 갖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평소 순한 아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리가 없거든요. 진수야, 엄마가 혼자 가서 확인해 볼게. 내가 안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괜한 일 벌어질 거예요. 진수는 간절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꼭 가볼 거야. 그 아이가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애인지 확인해야겠어. 전화를 끊은 후 정혜는 더욱 의심스러워집니다.
진수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정말 아무 상관없다면 왜 그렇게 긋고 말렸을까요?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정혜는 진수와의 통화를 되돌아봅니다. 특히 아이 얘기를 했을 때 진수의 반응이 이상했죠. 목소리가 떨렸고 말도 더듬었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삽니다. 돌잔치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합니다. 정말 가야 할까요? 아니야, 가야 해. 이 찜찜한 기분을 해결해야겠어. 정혜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습니다. 돌잔치에 가는 것이니까 단정하게 입어야죠. 거울을 보니 긴장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돌잔치 당일 정혜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혜는 택시를 타고 돌잔치 장소로 향합니다. 주소를 보니 시내 번화가에 있는 호텔이네요. 제법 고급스러운 곳입니다. 은혜가 재혼을 잘했나 보구나. 택시 안에서 정혜는 계속 생각합니다. 진수와의 통화, 아이 사진, 그리고 자신의 의심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호텔에 도착한 정혜는 잠시 망설입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 확인해 보자.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정혜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호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에서 돌잔치 안내를 받고 해당 층으로 올라가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돌잔치 장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정혜는 다시 한번 망설입니다. 과연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용기를 내자. 지금까지 온 건데. 정혜는 깊은 숨을 쉬고 문을 엽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돌잔치 장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은혜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은혜는 정혜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어머님, 정말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혜는 어색하게 과일 바구니를 내밉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그 아이를 찾습니다. 태윤이는 어디 있니? 아, 저기 있어요. 곧 무대에 올라올 거예요. 은혜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예쁘게 꾸며진 무대가 있습니다. 정혜는 그 무대를 바라보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그 아이를 직접 보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혜는 돌잔치 장소 안에서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장식들과 즐겁게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 긴장한 표정이죠. 은혜는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바쁘고 정혜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살펴봅니다. 여기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은혜가 재혼을 정말 잘했나 보네. 정혜는 돌잔치 규모에 놀랍니다.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고 손님도 100명은 넘어 보이거든요. 꽃장식도 화려하고 음식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정혜에게 다가옵니다. 정갈한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죠. 인상이 온화하고 예의 바른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모입니다. 은혜 남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정혜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예전 시어머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손님이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저는 윤정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예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경모는 정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혜에게 미리 들었나 보네요. 아, 그러시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윤이가 곧 나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경모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로 갑니다.
정혜는 그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저렇게 괜찮은 남자와 재혼을 했군요. 은혜가 복이 있나 보다. 저런 남자를 만나다니. 그때 무대 위로 사회자가 올라옵니다. 마이크를 잡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태윤이의 첫 돌을 축하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정혜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아이를 보게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태윤이를 만나보실까요? 무대 한쪽에서 은혜가 아이를 안고 나타납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아이가 은혜 품에 안겨 있죠. 정혜는 그 순간 의자에서 일어날 뻔합니다. 저 아이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직접 보니 진수와의 닮음이 더욱 확실해 보이거든요. 둥근 눈, 또렷한 코,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 볼에 있는 그 점까지. 정혜는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가 날 뻔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무대 위에서 태윤이는 낯선 환경에 약간 무서워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곧 사회자의 재미있는 말에 웃음을 터뜨리죠. 그 웃는 모습이 정혜에게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진수가 어릴 때 웃던 모습과 똑같아.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이 아닌 걸까요? 돌잡이 시간이 시작됩니다. 무대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이고 태윤이가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태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을 집어듭니다. 우리 태윤이가 책을 선택했네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또 다른 기억을 떠올립니다. 진수도 돌잡이 때 책을 선택했었거든요. 이것도 우연일까?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해. 정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좀 더 가까이서 아이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때 태윤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아이는 정혜를 보고 빙긋 웃어주죠. 그 순간 정혜는 발을 헛디뎠습니다. 너무 놀라서 균형을 잃은 거죠. 어머, 다행히 옆에 있던 사람이 정혜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정혜는 여전히 멍한 상태입니다. 아이의 미소가 너무나 진수와 똑같았거든요. 은혜가 정혜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정혜에게 다가오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정혜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되거든요. 정말 저 아이가 진수의 아이일까요? 그때 한 여자가 정혜에게 다가옵니다. 은혜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여성이죠. 혹시 윤정의 어머님이세요? 네. 그런데 당신은? 저는 은혜 동생 고민희입니다. 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민희는 정혜를 자세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죠. 어머님, 태윤이 어떠세요? 누구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정혜는 민희의 질문에 당황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냥 예쁘게 생겼더구나. 정말요? 저는 누군가와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희의 말에 정혜는 더욱 긴장됩니다. 혹시 민희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그애 사실 누군지 아직 모르세요? 전 알고 있어요. 민희의 마지막 말에 정혜는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정말 뭔가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정혜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돌잔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정혜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정혜는 돌잔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거든요. 전 알고 있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 정혜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도대체 뭘 안다는 거야? 혹시 정말 그 애가. 정혜는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생각에 잠깁니다. 태윤이를 직접 본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는 진수와의 닮음이 더욱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확실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야 이 답답함이 해결될 거야. 정혜는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병원을 찾아봅니다. 요즘은 친자 확인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태윤이의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 돌잔치 때 뭔가 있었을 거야. 정혜는 그날 입었던 옷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태윤이를 가까이서 봤을 때 혹시 머리카락이 옷에 붙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정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은혜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해 보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진수의 아이가 아니라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정혜는 돌잔치에서 받은 답례품을 떠올립니다. 작은 수건과 비누가 들어있는 선물 세트였죠. 혹시 그 수건에 뭔가 흔적이 있을까요? 정혜는 답례품을 꺼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 제품이니까 당연하죠. 며칠이 지나도 정혜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유전자 검사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머리카락 한 올만 있어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그래, 머리카락만 있으면 돼. 어떻게든 구해보자. 정혜는 용기를 내서 은혜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가 떨리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하죠. 은혜야, 나야. 어제는 돌잔치 잘 치렀더구나.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태윤이도 어머님을 보고 좋아하던데요. 은혜의 목소리는 밝고 자연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죠. 그 애가 참 예쁘더라. 그런데 혹시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태윤이도 사람들을 좋아해요.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은혜가 흔쾌히 승낙해 주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혜는 은혜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기 선물이라며 장난감을 몇 개 사가지고 갔죠. 마음은 떨리지만 태어난 척 연기합니다. 태윤아, 할머니가 왔네. 예쁘게 컸구나. 정혜는 태윤이를 보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일주일 만에 봤는데도 진수와의 닮음이 더욱 확실해 보이거든요. 특히 웃는 모습이 진수 어릴 때와 너무 똑같습니다. 은혜는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습니다. 정혜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아이 주변을 살펴봅니다. 혹시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을까요? 어머님, 태윤이 머리가 많이 빠져요. 요즘 자꾸 머리를 만져서 그런가 봐요. 은혜의 말에 정혜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좋은 기회거든요.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정혜는 태윤이와 놀아주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아이가 머리를 긁을 때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죠. 그러다가 소파 쿠션 사이에서 작은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합니다. 이거다. 정혜는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주워서 손수건에 싸서 넣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만 들킬까봐 태어난 척하죠. 태윤이가 정말 똑똑해 보여. 누구 닮았을까?
정혜는 떠보는 말을 해봅니다. 은혜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글쎄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말해요. 어떤 분은 저 닮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남편 닮았다고 하고 은혜의 대답은 평범합니다.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어 보이죠. 정혜는 적당한 시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손수건 속 머리카락을 확인해 보니 확실히 태윤이 것 같습니다. 이제 진수의 머리카락도 구해야 합니다. 다음 날 정혜는 진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진수야, 엄마가 며칠 놀러 가도 될까? 너무 심심해서.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진수는 의외라는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평소 어머니가 먼저 놀러 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안 돼?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며칠 후 정혜는 진수가 사는 도시로 갑니다. 진수의 집에서 하루 묵기로 했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진수 주변을 살펴봅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진수 방을 둘러봅니다. 베개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가져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정혜는 집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병원에 연락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죠. 의사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 일주일이 정혜에게는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집중이 안 됩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정혜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합니다. 정혜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합니다. 손이 떨려서 볼펜을 제대로 잡기도 어렵죠. 간호사가 번호표를 주며 잠시 기다리라고 합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만약 정말 진수 아이라면 정혜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며느리를 내쫓고 손자까지 잃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윤정혜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정혜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납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의사가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정혜에게 의자를 권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혜는 의자에 앉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세요. 의사의 말에 정혜는 더욱 긴장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결과라는 뜻이죠. 검사 결과 두 분은 친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유사도가 99.999%입니다. 의사의 말에 정혜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검사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첫 줄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 박진수, 아들 박태윤 마이너스 친자 확인 결과 99.999%. 정혜는 서류를 들고 주저앉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힘조차 없어집니다. 그럼 정말 우리 손자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확실한 혈연 관계입니다. 의사의 확인에 정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우리 손자를 내쫓다니. 정혜는 병원에서 나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길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벤치에 앉아 다시 검사 결과를 봅니다. 볼 때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태윤이가 정말 우리 핏줄이었어. 그럼 진수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정혜는 급히 진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진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 정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심각해서 진수도 긴장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태윤이. 그 애가 내 아들 맞지? 전화기 너머로 진수가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이야? 왜 말을 안 했어? 진수의 목소리에서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엄마,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말씀드렸죠. 하지만 몇 달 후에 다른 병원에서 재검을 받았는데 결과가 달랐어요. 정혜는 숨을 죽이고 진수의 말을 듣습니다. 재검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처음 검사가 잘못된 거였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은혜와 관계가 너무 틀어진 상태였어요. 그럼 왜 은혜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 은혜를 탓하시고 이혼하라고 하셔서 저도 상처받은 상태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어요. 정혜는 가슴이 아파옵니다. 자신의 성급한 판단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임신했을 때도 말을 못했어요. 이미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임신했을 때도 몰랐다고? 그럼 은혜는 혼자 아이를 낳은 거야? 네. 은혜는 이혼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대요. 저한테 연락도 했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정혜는 진수의 말을 들으며 자책감에 빠집니다. 은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임신과 출산을 견뎌야 했다니. 그럼 지금 은혜 남편은 뭘 알고 있는 거야? 경모 씨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은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대요. 태윤이가 전 남편 아이라는 것도요. 그런데도 결혼을 했다고? 네. 경모 씨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은혜와 태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거든요. 정혜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은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더욱 크게 느껴지죠. 진수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 손자를 모르고 지냈다니. 엄마,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혜는 검사 결과지를 다시 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은혜한테 가서 사과해야 해. 그리고 태윤이한테도. 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은혜가 저희를 용서할지도 모르겠고요. 정혜는 진수의 말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손자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니야, 해봐야 해.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은혜도 이해해 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정혜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어떻게 은혜에게 접근해야 할까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혜는 며칠 동안 은혜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포기하기를 반복하죠. 검사 결과지를 들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니야, 미룰수록 더 어려워져. 용기를 내자. 정혜는 결국 은혜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여보세요? 은혜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혜는 목이 메어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은혜야. 나야, 정혜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합니다. 하지만 약간 놀란 듯한 느낌도 있죠.
은혜야, 미안한데.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갑자기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정혜의 간절한 목소리에 은혜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결국 만나주기로 합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카페에서 만날까요? 다음 날 정혜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일찍 도착합니다. 검사 결과지를 가방에 넣고 은혜를 기다리죠. 손이 떨려서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은혜가 들어옵니다. 예전보다 더 밝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죠. 정혜는 그런 은혜를 보며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나도 금방 왔어. 앉아. 은혜는 정혜 맞은편에 앉으며 궁금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혜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심각해 보이거든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정혜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결국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냅니다. 은혜야, 이걸 먼저 봐. 은혜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봅니다. 그러다가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뭐예요? 태윤이와 진수의 친자 확인서야. 결과는 99.999% 일치해. 은혜는 서류를 들고 손이 떨립니다. 정혜가 어떻게 이런 검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머님, 이걸 어떻게... 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보지만 정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은혜는 당황해서 정혜를 일으키려고 하지만 정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동안 참았던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죠. 은혜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우리 손자를 모르고 지냈다니. 어머님, 일단 일어나세요. 얘기는 앉아서 해요. 은혜의 부축을 받으며 정혜는 겨우 자리에 앉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리죠. 은혜야, 너를 내쫓은 게 내 평생 가장 큰 잘못이었어. 그 애가 우리 핏줄이라는 걸 이제야 믿었다. 은혜도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올라오거든요. 어머님,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미안함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오죠. 은혜야, 늦었지만 태윤이 할머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은혜는 정혜의 말에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아요. 정혜는 은혜의 솔직한 말에 고개를 숙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래, 당연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진수가 들어옵니다. 정혜가 미리 연락해서 부른 거죠. 엄마, 은혜. 진수는 두 사람의 눈물 자국을 보며 어색해합니다. 자신도 오랫동안 미안했던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진수야, 너도 은혜한테 사과해야 해. 진수는 은혜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은혜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은혜의 따뜻한 말에 진수도 눈물을 흘립니다. 태윤이, 우리 아들인데 아버지라는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해서 괴로웠어. 세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아픔을 나눕니다. 은혜야,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을까?
태윤이를 위해서라도. 정혜의 말에 은혜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머님,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남편과도 상의해야 하고.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나는 기다릴게. 그때 은혜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경모에게서 온 전화네요. 여보, 지금 어디야? 태윤이가 엄마 찾고 있어. 지금 외출 중이에요. 곧 들어갈게요. 전화를 끄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어머님, 오늘은 이만 들어가야겠어요.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 가거라. 오늘 만나줘서 고마워. 은혜가 나간 후 정혜와 진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엄마,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계속 노력해야 해. 정혜는 결심을 다집니다. 어떻게든 손자를 되찾고 가족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은혜와 태윤이를 생각합니다. 그날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로 은혜로부터 연락이 없었거든요. 정혜는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돼. 은혜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혜는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지만 손자 생각이 나면 견디기 어렵죠. 태윤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건강한지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은혜에게서 온 전화네요. 어머님, 저예요. 은혜야, 어떻게 지냈니? 어머님,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얘기해 봤는데. 정혜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괜찮아. 그럼 내일 오후에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태윤이도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어서요. 정혜는 은혜의 집에 초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을 느낍니다. 다음 날 정혜는 태윤이를 위한 선물을 사들고 은혜의 집을 찾아갑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누르죠. 어서 오세요, 어머님. 은혜가 문을 열어주며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이는 표정이에요. 태윤이는 어디 있니? 거실에서 놀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정혜가 거실로 들어가니 태윤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정혜를 보자 아이는 방긋 웃어 보이죠. 우리 태윤이 할머니 왔네. 정혜는 무릎을 꿇고 태윤이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는 낯가림하지 않고 정혜에게 다가와 안깁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은혜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정혜는 태윤이와 놀아줍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때 경모가 나타납니다. 정혜와 마주치자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사드렸죠. 경모는 태윤이를 안아 올리며 정혜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지죠. 어머님, 은혜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니에요. 가족 간의 일이니까요. 저도 이해합니다. 경모의 너그러운 말에 정혜는 감동받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싶어지죠. 은혜가 차를 들고 와서 모두 함께 앉습니다. 태윤이는 정혜 무릎에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어머님, 남편과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정혜는 긴장하며 은혜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태윤이를 생각하니까 달라졌어요. 이 아이에게는 진짜 할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남편도 찬성했어요. 태윤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경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님, 저희도 태윤이에게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물론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다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어머님, 태윤이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때 진수도 도착합니다. 은혜가 미리 연락해 둔 거죠. 엄마, 은혜, 경모 씨. 진수는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특히 태윤이를 보니 감정이 복받쳐 오르죠. 오빠 앉으세요. 태윤이는 진수를 보고도 낯가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죠.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진수는 조심스럽게 태윤이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는 진수의 손을 잡고 웃어 보입니다. 오빠, 태윤이한테 아빠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말에 진수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태윤아, 아빠야. 아이는 아직 말을 제대로 못하지만 진수를 향해 옹알거립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죠. 우리 모두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경모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경모가 휴대전화를 들고 모두를 한 프레임에 담습니다. 정혜, 진수, 은혜, 경모, 그리고 가운데 앉은 태윤이까지.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힙니다.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죠. 사진을 찍은 후 정혜는 은혜에게 말합니다. 은혜야, 앞으로 태윤이 할머니 역할 열심히 할게. 그리고 내게도 다시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어머님, 저도 예전처럼 잘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은혜네 집을 방문합니다. 태윤이는 정혜를 보면 할미라고 부르며 달려와 안깁니다. 정혜는 그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혜는 태윤이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는 미끄럼틀을 타며 즐겁게 놀고 있죠. 할미 같이. 태윤이가 정혜의 손을 잡아 끕니다. 정혜는 아이와 함께 그네를 타며 웃습니다. 벤치에 앉아 태윤이를 바라보는 정혜의 표정에는 평화가 스며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지죠. 피 한 방울보다 진심 한 방울이 더 무겁다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정혜는 속으로 되뇌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태윤이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집니다. 정혜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손자를 바라봅니다. 후회는 늦게 오지만 진심은 결국 길을 찾는다. 화면이 천천히 멀어지며 정혜와 태윤이의 행복한 모습이 작아져 갑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결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